안녕하십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현장인데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윤재균 감독님부터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들어오려고 저기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제작을 하면서 제작 보고에는 몇 번을 그동안 했었는데, 제가 국제시장 이후에 8년 만에 제작 보고에 처음 하는 겁니다. 되게 많이 떨리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성호 씨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뮤지컬 영화 영웅에서 안중근 역을 맡은 정성화입니다. 정말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기자 여러분들께서 와주셔서 가슴이 정말 웅장해지고요. 정말 뮤지컬 영웅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영광을 느낍니다. 많은 관객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저의 그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고은 씨. 네, 안녕하세요. 영웅에서 서리 역할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많이 설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재훈 씨. 안녕하세요. 우덕순 역을 맡은 조재윤입니다. 예. 현장에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고요. 영화 보시면 아마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되게 행복하시고 감동받으실 것 같습니다. 멋진 글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배정남 씨. 안녕하세요. 예, 독립군 조도선 역을 맡은 배정남입니다. 여러 귀한 자리, 귀한 발걸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 기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우 씨. 네, 안녕하세요. 독립군의 막내 유동아 역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진주 씨. 네, 안녕하세요. 영웅에서 마진주 역할을 맡은 박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정말 행복하고 뜨겁게 많이 울면서 진심을 담아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항상 느끼지만 오늘 유독 우리 그 기자님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러분들을 향한 응원과 박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감독님, 그동안 인사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조, 히말라야, 그것만이 내 세상 등 정말 수많은 흥행작들을 탄생시킨 제작자로서 더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는데 8년 만에 연출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시죠?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안 떨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고 부담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윤재균 감독님 떠는 모습을 언제 또 보겠습니까? 오늘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렇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든든해지는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인데요. 과연 이분들이 영웅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저도 기자님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영웅 캐릭터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오늘 이 자리에서만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이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함께 만나보시죠.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그 뜨거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캐릭터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영웅에서 그려질 이야기가 무척 더 궁금해지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키워드를 통해서 영화 영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영웅 안중근입니다. 감독님, 정말 오래간만에 연출작이라 고민이 무척 크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영웅을 선택하셨어요. 안중근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옆에 계시는 우리 정성화 배우분을 처음 작품으로 만난 거는 제가 제작을 했던 댄싱퀸이라는 작품에서 성화 씨가 조연으로 처음 출연을 해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화 씨가 뮤지컬 영웅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꼭 한번 와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진짜 공연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고 일단 그 안중근 의사 그 공연을 보면서 자랑스럽다, 멋있다, 뭐 자긍심이 느껴진다 이게 아니라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 제대로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에 걸렸고 또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뮤지컬 영웅 이것을 영화로 꼭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된 영화 영웅입니다. 사실 영웅과 가장 깊은 오랜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정성화 씨죠. 2009년 뮤지컬 초연부터 시작해서 무려 14년 동안 안중근 의사를 연기하셨는데 영웅이 영화화된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와 그리고 그 역할로 내가 캐스팅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떠셨는지. 네, 처음에 감독님께서 성화야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 처음에 공연을 보러 오셨을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제가 안중근 역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영화 배우 여러분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돼서 아무래도 이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예, 그때 제가 먹고 있는 마음은 제가 옆에서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감독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성화야, 네가 안중근 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그 몸무게가 86kg에 육박하는 좀 약간 거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살을 좀 빼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네가 관객 여러분들께서 너를 볼 때 안중근 의사라고 믿을 정도로 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마침 제가 그때 공연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뮤지컬 영웅을. 그래서 그 영웅을 공연하면서 체중 감량을 시작을 했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약 한 14kg 정도를 감량을 하면서 이 작품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제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더군다나 다른 인물도 아닌 안중근이라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책임감이 엄청나게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네요. 그럼 감량을 하시고 계속 유지를 하시는 중이신 거죠? 네, 유지를 하다가요. 예. 예. 네. 네, 어느 정도 지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또 이제 다음 작품에서 또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고요. 예. 자, 우리 김고은 씨 정말 올해 누구보다도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과 작은 아씨들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어서 바로 영화 영웅까지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오래간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신났어요. 사실 개봉을 드디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선 이게 얼마 만에 영화 개봉을 하는 거냐 이러면서 좀 감회가 새롭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영웅이 한 19년도부터 촬영을 해서 촬영이 끝난 지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저희들끼리 단톡방이 있는데 항상 개봉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개봉을 하게 돼서 홀가분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관객들도 같은 마음이었고 네. 또 정말 긴 시간 준비해서 또 우리 관객들한테 딱 내보이는 작품인 만큼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 우리 조재현 씨. 처음에 영웅 캐스팅 제안을 딱 받으셨을 때 고민의 여지 없이 그냥 무조건 하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럼요. 무조건 해야죠. 그 이유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윤주현 감독님 팬이거든요. 네, 근데 윤주현 감독님 사무실에 갔는데 벽에
JK 필름에서 제작한 영화들이 한 수십 편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거긴 제가 한 편도 없더라고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좀 배우라면 한 번 정도는 윤정희 감독님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 미팅이 한 번 있다고. 감독님 한 3분 뵀나요, 그때? 3분. 예. 그래, 하자. 끝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그 감독님 방에서 나오질 못하고 그냥 계속 그 포스터라든가 그 JK 필름의 공간을 계속 봤던 그쵸. 되게 뭉클했던 그날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제 많은 포스터들 중에 이제 딱 한 장에 내가 참여한 작품이 이제 딱 생기는 거니까 되게 벌써 뿌듯하고 네. 좋아요. 너무 좋네요. 이거 너무 행복해하는 게 느껴지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배정남 씨 예. 독립군 최고의 명사수 역을 맡으셨습니다. 예. 그만큼 사실 총을 다루는 게 굉장히 잘 다뤄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총기 전문가 그분과 연습도 많이 하고 그 전에 제가 베를린이라는 영화 찍으면서 총이랑 그럴 때 연습도 많이 했는데 완전 다른 총이니까 더 이제 좀 진지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예. 더 총이 옛날 구식이다 보니까 이게 뭐 따발총이 아니니까. 그쵸. 예. 자세라든지 모든 게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쏠 수 있는 그 폼이 진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명사수다 보니까 진짜 폼 하나는 제대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앉아 쏴, 엎드려 쏴, 뭐 가면 쏴 다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예. 만족하십니까? 아유 만족합니다. 예. 아, 좋습니다. 우리 배정남 배우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현우 씨는 가장 특별한 곳에서 캐스팅 제안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배우분들 중에 군 생활 중에 작품 제안을 받으셨고 또 군 제대 후에 첫 촬영 작품이었죠? 네네. 예,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전역을 앞두고 제가 그때가 상병 달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일과가 끝나고 제 연락이 왔어요. 저희 회사 쪽에서 부대를 통해서 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군인으로서 이런 일적인 얘기가 오간다는 게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 처음이었고. 그래서 일단 너무 놀랬고, 그리고 영웅이라는 작품에서 윤재근 감독님과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내가 지금 군대에 있다가 힘들어서 꿈을 꾸는 건가? 그 정도로.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또 반면에 사실은 이 군대 안에서 생각도 너무 많았었고 전역을 하고 어떻게 또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았었는데 정말 저를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는 것만 너무나 감동이었고 감사한 마음이 컸고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좀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럼요. 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군인의 신분으로서 물론 독립군의 그 뜨거운 마음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는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제가 평소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감정을 마음속에 있는데 이 독립군의 막내 유동화라는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조금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사실은 큰 경험이었고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더 네, 뜨거운 이야기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박진주 씨는 뭐 드라마, 영화, 예능까지 정말 요즘 종횡무진하고 있는데요. 자, 영웅에서는 과연 박진주 씨 어떤 또 다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진주 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은 매 작품마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작에 제가 이름을 함께 올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얼떨떨해서 사실 3년 전에 촬영을 끝냈던 작품이지만 3년 전에 박진주는 더 심장이 조그마했었어가지고 여기에 뭔가 잘 해내고 싶어서 겁이 잔뜩 먹어져 있는 제가 연기했던 이제 마진주가 여기에 담겨 있을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감회가 새롭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저희들의 정말
울면서 찍었던 그 진심이 잘 전달이 될 생각을 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짜릿합니다. 특히나 이름도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캐스팅이 됐을 때, 윤재균 감독님께서 진주에게 마진주라는 역할을 제안을 해주셨다라고 하셨을 때, 사실 저는 캐스팅되고, 저희도 많은 작품들을 이제까지 했는데, 처음으로 울었던 작품이에요. 너무 놀래고 감사해서, 그래서 감독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진주라고 이름을 쓰고 시나리오를 써주셨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놀래서 막 울면서 해서, 그렇게 네, 여기까지. 정말 의미가 남다른 캐스팅만으로도 눈물을 흘렸던 작품이 맞습니다. 영웅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남은희 배우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캐릭터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정말 모두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던 이제 배우분이신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역을 연기한 남은희 배우와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남은희 선생님의 연기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제가 디렉션을 하고 이럴 정도로 하는 연기가 아니셨기 때문에, 일단 너무 촬영을 하면서도 일단 남은희 선생님도 노래를 하시는데, 그 진심으로 전하는 그 노래, 다음에 대사, 이게 얼마만큼 파급력이 큰가.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좀 웃기겠지만 우리나라 최고로 노래 잘하시는 여기 이 모든 분들도 남은희 선생님 찍으실 때 또 찍으신 거를 보고 아마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마음을 전달하는가. 그게 노래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잘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분들이 함께했던 그 뜨거운 현장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웅 탄생기 프로덕션 영상 만나보시죠.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말이 이럴 때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영웅의 탄생기 프로덕션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이거 제작 보고회로 옮겨서 저희가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라이브의 열정입니다. 감독님, 영웅은 현장에서 배우분들이 직접 노래를 라이브로 진행을 했습니다. 후시 녹음이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라이브로 했다라는 건 전무후무한 현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영웅을 처음 제가 연출을 맡고 처음에 딱 결심을 했던 게 무조건 라이브로 가겠다. 이 결심을 하는 순간 이제 모든 고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너무나 많이 힘들었고, 한겨울에도 소리 때문에 파카를 입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세트장 밑에 담요를 깔아야 되고, 또 야외 로켓 촬영을 할 때는 벌레 소리 이런 것들을 또 퇴치를 하기 위해서 방역을 해야 되고,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힘든 촬영이었지만 그래도 라이브로 간다는 거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후회는 없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라이브로 가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배우분들을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관객들이 만나게 됐는데요. 라이브로 무조건 가겠다라는 그 결정 하나만으로 제작진과 배우분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정성화 씨와 김고은 씨, 연기와 노래를 사실 동시에 한다라는 건 배우분들께도 새로운 도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일단 현장에서 예를 들면 뮤지컬 공연에서 노래를 한다는 거는 이 모든 그 음향이 전부 이제 밸런스가 맞춰져서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좋게 들리고 저에게도 좀 잘 들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영화 현장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 뮤직이 제대로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를 하게 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노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그 음향적인 부분에서 가장 좀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화면의 그 표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담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래를 하다 보면 이제 왜 고음을 하기 위해선 눈이 오 이렇게 올라가는 커지죠. 경우도 예.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화에 담기면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연기에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걸 하지 않고 노래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소리를 크게 지르면 박자를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게 사람이 이제 이게 소리를 크게 내면 이 골이 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그 백그라운드 뮤직이 들리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박자를 맞추기도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감독님하고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논의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14년간 안중근 의사 역을 하고 있는 우리 정성화 씨도 네.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던 작품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공연에서는 그냥 계략적으로 이제 표정을 주면 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성화 씨가 이 정도인데 김고은 씨 첫 도전이었잖아요. 어떠셨어요? 정말 제가요. 예. 제가요 났어요. 제가요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예,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제가 연극영화과 출신이기 때문에 뮤지컬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었고 사실 거의 뮤지컬 노래만 불렀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옛날에 또 좋아했고, 예. 네. 그래서 영웅이라는 뮤지컬의 노래도 알고 있고, 근데, 그래서, 연습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불렀으니까. 했는데, 이제 제가 그 10년의 세월을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잊고 있었구나. 1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가, 10년 만에 부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 네, 굉장히 좌절을 많이 느꼈고, 집에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많이 울기도 하고, 왜 한다고 그렇게 경솔하게 얘기를 했을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거. 왜 이렇게 나는 생각이 짧았을까. 막 이러면서, 왜냐면 노래도 어쨌든 좀 어느 정도의 기술이기 기술이죠. 때문에, 예. 단기간에 큰 발전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현장에서는 제가 총 3곡을 부르는데, 3곡 다 굉장히 격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결의를 가지고, 예. 막 오열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들이어서, 또 처음에는 자신있게, 라이브로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로 해야지 좀 잘 담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경솔한 발언을 열심히 했는데, 현장에 가니까 정말 그 감정을 막 쏟아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와 노래 중에서 저는 사실 현장에서는 노래를 그냥 포기하고 연기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래를 신경 쓸 만큼 잘하지도 않고, 지금 제가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 말씀하시는 아니,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노래를 퍼펙트하게 잘하는데, 그 조그만 디테일을 못 잡는 것이 아쉬웠다면, 당연히 막 이 밸런스, 선배님처럼 막 밸런스 고민하고 이랬겠지만, 저는 과감히 노래를 포기하고. 난 연기로 승부하겠다. 할 정도의 실력이었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예. 김고은 씨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느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우와, 이렇게 잘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예, 그런 지금, 맞아요. 예, 느낌이 들고 있어요. 아무튼,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고은 씨도 아직까지 이제 최종 완성된 본을 안 봤는데 사실 그 녹음을 할 때 뮤지컬을 찍을 때 총 3번의 녹음을 합니다. 사전 녹음이 한 번 있고요, 라이브가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후시로 또 노래도 녹음 총 3번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서리 부분도 사실 라이브를 대부분 다 라이브를
최종본에서는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국제시장 해운대가 CG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예, 근데 영웅이 CG가 제일 많이 들어간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CG가 아니라 이 배우들이 전부 다 마이크, 인이어 이거를 지우는 게 한 1000커트 넘게 다 작업을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또 굉장히 색다른 작업을 또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재현 씨와 배정남 씨도 직접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다른 배우분들의 라이브를 또 현장에서 듣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어떠셨나요, 조재현 씨? 일단 저희는 촬영 내내 옆에 서리역을 했던 고은 씨랑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역할 자체가 예, 못 만났고 항상 정성화 씨, 그다음에 우리 진지 씨, 현우 씨. 스파 아닙니까? 스폰가요? 스파 아니죠. 동지인데요. 네, 예. 동지들인데, 우리 동지들인데. 아니래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건가? 근데 사실 저도 캐스팅 됐다고 연락받고 너무 행복했지만 두려웠어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음성이 워낙 좋잖아요. 그냥 뭐 뮤지컬 몇 개 했던 것 뿐이지, 그냥 이렇게 잘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영웅이라는 작품을 저도 엄청나게 되게 좋아하고 팬이라서 공연 또 캐스팅되고 몇 번 또 가서 보게 되고 했었는데, 사실 제일 행복했던 건 정성화의 배우의 노래를 현장에서 바로 듣는다라는 것. 그리고 진주의 노래를 바로 옆에서 감정선상의 행복한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것.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랑 아마 우리 두도선 역할을 했던 배영남 씨는 솔로곡은 없어요. 둘이 뭐 듀엣도 있지만 사실 전체 같이 함께한 합창곡인데 그 안에서 각자 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라 그럴까,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노래를 너무 잘하고 연기까지 잘하는 배우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그 공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함께하면 네. 더욱더 너무 재미있고 지금 영상 보니까 3년 전 그때가 하루하루가 다 떠오르는 것 떠오르죠. 같아요. 갑자기 뭉클하고 영화 보면 더 행복하고 저희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그 뜨거웠던 지금 조재현 씨가 박진주 씨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주 씨 현장에서 노래를 하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래 연습 정말 많이 하셨죠? 네. 네, 어떠셨어요?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 현장에 가도 예기치 못한 또 일들이 생겼을 것 같은데 노래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사실 고은 씨가 저희보다 살짝 먼저 앞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노래 부분 촬영을 하고 돌아와서 저희들이 통화를 했는데 정말 호되게 당했다고 나는 큰일 났다. 이제 우린 어쩌냐 하면서 하길래 사실 저도 같이 위로를 해주면서도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래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정말 또 사실 현우 씨랑 저랑 같이 부르는데 저희 둘이 정말 오열을 하면서 또 불러야 되는 씬이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가 해외 로켓 촬영이어서 한국 스태프분들이 다 가실 수 없었고 또 해외 스태프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서 촬영을 했는데 또 저희 감독님께서 팔불출이셔가지고 거기 스태프분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다. 네, 노래 잘하는 배우들이 여기 와서 지금 촬영을 하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현우 씨와 박진주 씨를. 네네. 근데 거기 계신 스태프분들이 저희 하시는 거 보고 물음표가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네 물음표가 잔뜩 끼셨는데 하지만 또 감독님의 능력으로 저희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네. 정말 이 이야기, 이 에피소드 자체가 뜨겁네요. 네네 정말 근데 정말 지금 뜨겁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배우분들은 이렇게 또 다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감독님은 지금 눈빛에서 여전히 최고의 노래를 하는 배우들이다라는 눈빛으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여배우 분들 중에서 노래로 따지면은 아마 김고은 씨, 박진주 씨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서 제일 잘하는 두 분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해주셨고요. 하여튼 힘들게 그렇게 라이브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촬영 현장이 다른 촬영 현장과는 사뭇 달랐을 텐데 이 뮤지컬과 영화의 차별 포인트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뮤지컬 영화, 특히 한국에서 연기를 하다가 노래가 나왔을 때 느끼는 어색함, 다음에 그 이질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저 역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이질감을 없앨까? 그것도 하나의 연기의 연장선처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고요. 아마 보시게 되면은 노래가 나온다고 해서 이질감을 느끼거나 그런 거는 뭐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의 고민이 또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탄생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토크, 마지막 키워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1909년 역사의 그날입니다. 자, 1900년대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배경도 굉장히 눈에 띄는 포인트입니다. 감독님, 당시를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게 장소가 메인 장소가 블라디보스톡,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중국 쪽에서 촬영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중국 한한령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 촬영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그래서 그 장소를 찾다가 라트비아라는 곳을 이제 발견을 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심혈을 많이 기울였던 게 그 하얼빈역. 하얼빈역 이거는 실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뭐 상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고증 여기에 정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었고,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토의 동선,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동선까지 다 철저히 고증에 맞춰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야말로 대장정, 그리고 해외 로켓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성화 씨, 10년 이상 한 인물을 연기하면 정말 그 인물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포스터가 딱 공개가 되고 나서 정말 안중근 의사 흡사한 모습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본인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포스터를 발견하시고 너 맞냐라고 연락도 정말 많이 왔었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좀 많이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성화라는 인물과 그 안중근이라는 정말 엄청난 인물이 이렇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책임감과 사명감도 느껴지는 대답이었고요. 우리 조재훈 씨, 배정남 씨, 이현우 씨, 그리고 박진주 씨는 안중근 의사의 그 독립군 동지로 호흡을 맞추신 만큼 그 해외 로케이션도 함께 하시면서 실제로 동지애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배정남 씨. 실제로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같이 하고, 뭐 자랑이 없는 날도 맨날 같이 있고, 그렇게 이렇게 진짜 하면서 이렇게까지 가깝고 친해져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로. 그 대기실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옆쪽에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대기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다 같이 정말 명절에 가족 만나는 것처럼 반가워들 하시더라고요. 자랑이 있을 때도 뭘 그 숙소에 다 모여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얘기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지애가 생길 수밖에 없죠. 현우 씨는 어떠셨어요? 정남이 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저도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쉬는 날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게 저희가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유대감이 더 생기고, 이런 게 촬영 현장에서 모니터 안으로 그런 모습들이, 그런 동료애나 이런 우정이나 이런 게 더 담겼던 것 같아서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저는. 그 정도로. 김고은 씨는 역할 자체가 독립군의 정보원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좀 따로 촬영하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좀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 이토 히로부미 역할을 맡으신 배우분과만 촬영을 대부분. 예. 네, 했고 사실 독립군 분들하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촬영할 때는. 근데 이제 촬영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 저희가 캐스팅이 다 되고 나서 좀 자주 만남을 가졌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친해져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친해졌고 저도 저기 라트비아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제가. 네, 네. 하도 전해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네, 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처럼. 네, 그랬어서 네, 저는 열심히 못 쓰고 이렇게 연습하면서 나중에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자리에 없어서. 그니까요. 그니까. 저희가 이 영웅을 촬영한 이후에 개봉 일정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렇죠. 약 한 2년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이 만났어요. 얼마나 더 예. 그래서 이제, 끈끈해졌겠어요. 캠핑도 오히려- 가고, 캠핑. 네네. 뭐, 영화 찍을 때보다 더 자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진짜 동지. 예, 동지가 생겼는데 특히나 이제 뭐 여러 도전, 이 작품 자체가 도전이고 정말 배우분들도 다 도전이고 제작진도 도전이었는데 김고은 씨랑 우리 정성화 씨 같은 경우는 언어에 대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셨어요. 고은 씨는 일본어를, 그리고 정성화 씨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 아, 네네. 연설도 준비하셨죠. 그 과정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그게 꽤 긴 대사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러시아어를 하시는 분에게 녹음을 해달라고 해서 매일 아침에 남산 올라가면서 그걸 들으면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잘 외워지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면서 외우는 게.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아직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아니요. 그게 이제 니폰스키 폴리티크 이토 히로부미 똘코시 젤라비 뭐 이 정도. 예. 예. 대단합니다. 예. 또 남산에 오를 때 되면 또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야기를 나눌수록 사실 지금은 참 이제 돌이켜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가 막 느껴지는 대답들이었고요. 이 작품 정말 모든 분들이 기다리셨던 작품이었던 만큼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에 대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오늘 무대 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오른쪽, 위쪽, 뒤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아시아경제 이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윤재근 감독님과 정성화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 감독님께는 우선 뮤지컬 영웅을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으셨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쌍천만을 달성한 감독님이시잖아요. 영웅이 또 다음 달 개봉해서 아바타와 이제 맞붙게 될 텐데 흥행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성화 씨는 이제 뮤지컬 영웅 하면 떠오르는 대표 배우신데요. 오히려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감독님. 예, 아바타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솔직한 마음입니다.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극장계, 영화계가 또 아바타와 그다음에 영웅으로 인해서 다시 극장으로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진심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네. 영웅을 택하게 된 이유는 뮤지컬을 보고도 이제 그 결정을 한 것도 있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저는 국제시장이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저는 2017년도에 국제시장 이후에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 안중근의 이야기와 또 어머니의 안중근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뮤지컬을 보면서 저는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국제시장이 아버지에 대한 영화라고 하면 영웅은 안중근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선택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가 이제 영화에서 연기를 하게 됐을 때 가장 크게 주안점으로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대에서는 노래 연기를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대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화에서 그 대사를 노래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되고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뭐였냐면, 화면 내에서 내 노래의 호흡을 꼭 관객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라이브를 할 때도 그냥 정제된 노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심 어리게 내 감정을 쏟아내면서 노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그 연구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작품에 좀 많이 구현이 됐다라고, 자신있게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에서의 이런 감정이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영화로 옮겨지면 좀 과잉된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그 과잉된 감정을, 뮤지컬에서의 과잉된 감정을 좀 많이, 자연스럽게 숙여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준비 과정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너무나 소중했고 영광스러웠던 나날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에 제대로 공기 반 소리 반의 호흡을 느껴볼 수 있는 영웅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이번에는 중앙 살짝 왼쪽입니다. 뒤쪽에. 안녕하세요.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김세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박진주 배우 그리고 조재훈 배우에게 질문 드릴게요. 먼저 감독님께는 박진주 배우를 염두에 두고 마진주라는 역할을 시나리오로 작성했다고 했는데 왜 박진주 배우를 염두에 뒀는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조재훈 배우에게는 사실 전작에서는 일본무사, 이번에는 독립군, 하반기에만 극과 극의 연기를 보여주고 계세요. 물론 비록 3년이나 지났지만 두 역할을 연기했을 때 각자 차이를 두고 다른 포인트로 연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서 차이를 두며 연기를 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네. 박진주 배우에게는 최근 예능에서 활약 중인데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예능에서의 이미지 때문에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괴리감이 이 작품에 대한 관객의 몰입을 좀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부담은 없었는지 그런 점이 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왜 마진주엔 박진주 씨를 염두에 두셨는지 감독님? 뭐 그냥 웃기는 이야기면 사실 진주 씨가 이렇게 뜰 줄은 그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캐스팅에 있어서 특히 이번 작품은 무조건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여배우가 누구냐 해서 많은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서리는 김고은, 마진주 역할은 박진주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무조건 했었고 대안이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어서 사실 고은 씨한테도 정말 삼고초려를 했었고 진주 씨한테도 정말 진심을 가지고 캐스팅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많은 감독들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일단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배우분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영웅이 정말 행복한 촬영이었습니다.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하셨겠어요, 사전에. 진주 씨, 물론 이렇게 예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기 전에 네. 작품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네. 뭐 관객들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고민은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방금 생각해봤거든요. 네. 사실 제가 보시는 거와 다르게 조금 많이 겁도 많고 조금 내성적인 부분이 많아서 예능을 많이 들어왔어도 안 했던 것도 있었고 또 저도 굉장히 고지식한 스타일이어서 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연기를 했을 때 예능에서 제가 만약에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그것 때문에 몰입이 방해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주변에서 예능을 많이 추천하셨는데도 계속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제가 시작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젠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 주어진 거에 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진주가 또 열심히 연기한 영웅에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공감을 해주실 수 있고 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친한 사람이 화면에 나왔을 때 더 또 반가울 수 있는 그런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거기서 전해드릴 수 있는 또 감동을 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 연기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좋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친근한 진주 씨의 또 새로운 모습이라 결이 다른 모습이라 관객들이 놀라지 않을까 싶고요. 조재훈 씨, 일본 장수에서 이번에 독립군입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 이게, 영웅이 19년이죠. 근데 한산이 20년 촬영을 했고,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사실 한산에서의 만화배 역할은 일본 장수여서 되게 정적이었습니다. 앞만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앉아만 있고,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영웅에서의 우덕수는, 정신 없습니다. 네, 왔다 갔다 가벼운 것도 있고, 또 동지애라는 것도 함께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산에서의 만화배는, 뭐라 그럴까요? 좀, 일본어가 좀 어렵긴 했었는데, 좀 무게감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딱 중심을 갖고 갔다라면, 우덕수는 사실 누구와도 다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지만 저도 여기서 4개 국어를 하거든요. 4개 국어를 하세요? 그렇죠. 제가 이거 여기서 정말 짧게 4개 국어 합니다. 사요나라, 시바스바, 요 정도. 중국 셰셰, 정말 짧네요. 한국 고생했어. 잘 들어야 되겠네요. 4개 국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서 저한테 그런 캐릭터를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되게 행복했고 최대한 그걸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한산에서 또 김하명 감독님 요구하신 것도 있었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마무리를 이렇게 독립군으로 우덕수로. 가문의 영광이죠.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한산도 사실은 되게 영화가 잘 됐고 아까 감독님 그쵸. 말씀처럼 아바타 2도 잘 되고 우리 영웅도 더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또 한산도 잘 됐고 또 저희 하는 이번 영웅 작품도 정말 잘 돼서 2022년, 23년까지 쭉 이어가는 영화의 세계 또 우리의 배우들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자님들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지금 또 그 기자님께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TBC 정재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노래에 대한 고민을 주로 오늘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뮤지컬의 내용을 영화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실화 기반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뮤지컬이랑 내용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또 각색에서 어떤 점이 어려우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절반의 새로움과 절반의 익숙함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구 뮤지컬에서는 표현하지 못했던 안중근의 과거와 다음에 뮤지컬에서 표현되지 않았던 서리의 정당성, 다음에 이유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많이 보완을 했고요. 아마 영화를 보시면 뮤지컬을 보신 분들하고 또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아마 또 다른 재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익숙함과 새로움, 또 영화 영웅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넘버가 있다 그래서 또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포토타임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윤재균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씀보다 정말 진심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 영화니만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올 겨울에 극장이 지금 어려운데 우리 영화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가 영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화 씨. 네, 매번 뮤지컬 영웅을 하다가 영화 영웅을 하게 됐을 때 현장에 나타나면서 제가 든 생각은 항상 설레임이었습니다. 매번 제작 촬영장에 나타날 때마다 설레였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생각에 굉장히 설레입니다. 이 설레임이 여러분께 고스란히 좋은 감정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은 씨. 네, 저희 영웅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은 정말 진심이었고 항상 온 마음을 다해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올 겨울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영웅을 보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시고 따뜻한 겨울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훈 씨. 네, 옆에 김고은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은 분들이 내년 초부터는 인사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을 줘보면서 안녕, 잘 지냈어 할 수 있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배정남 씨. 정말 진짜 좋은 영화라고 저는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감동과 메시지를 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씨. 네, 저는 굉장히 설레고 행복했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잘 이렇게 마무리된 영웅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간다는 게 정말 설레이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 씨. 네, 저는 영웅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눈물 나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영웅을 찍으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감사하는 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영웅분들 덕분에 또 저희가 감사하게 지금 이 삶을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영화를 보시고 또 극장 나오시면서 또 서로 감사할 수 있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무대 옆쪽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도 무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